안녕하세요. 큐어람의 임찬화 원장입니다. 오늘은 자궁경부 이형성증 진단 받은 분들 중에 치료하지 않고 조금 자연 치유를 기다려도 되는지 요거 여부에 대해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유튜브 영상에서도 그렇고 블로그 글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오랜 기간 이걸 똑같은 말들을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을 하고는 있었는데 오시는 분들마다 아니면 좀 전화 주시는 분들마다 여전히 많은 부분을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조금 더 자세하게 뭐 판단의 기준이 어떻게 되고 실제로 판단은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돼서 오늘 영상 한번 준비해 봤어요. 판단의 기준 중에서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거는 일단은 뭐 낮은 단계여야 되는 건 뭐 물론 당연한 거겠죠. 자연 치유 되려면 보통 2단계 이상 진행된 분들한테는 사실 해당 사항이 거의 없다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일단 2단계 이상으로 넘어갔다. 혹은 자궁경부암 검사에서 아스크 H 아니면 하이실 같이 하이 H가 들어가 있는 진단명을 받았다라고 하면 그때는 사실 자연 치유를 기다리기에는 조금 늦었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거는 비수술 치료를 이렇게 계획을 하시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분들, 낮은 단계 중에서 자연 치유를 기대하려면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느냐, 요거를 이제 설명드릴 건데요. 필수적인 건 HPV 검사 결과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보시면 지금 HPV 검사 결과는 필수라고 제가 해서 적어놨는데 제일 첫 번째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자궁경부암 검사에서 아스쿠스, 그 다음에 조직검사는 CIN1 소견이었거든요. 되게 낮은 단계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분들이 뭐 나는 뭐 아직 1단계밖에 안 됐고 아직 낮은 단계니까 자연치유 기다려볼래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단계만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분 가운데 있는 결과 한번 보실까요? HPV 검사를 했더니까 이만큼 검출됐어요. 11가지 바이러스가 한꺼번에 검출이 되셨고 6가지 이상의 고위험군을 가지고 있으신 경우네요. 이렇게 되면 사실 비수술 치료를 계획하더라도 3개월 이상 걸릴 가능성이 많고 수술을 하시더라도 재발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 분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비수술 치료할 때 5개월 이상, 4개월에서 5개월 이상은 치료를 잡고 저희가 이제 치료를 계획하게 되는데, 물론 단계가 낮기 때문에 사실 자궁경부암까지 굉장히 임박한 상황은 아니에요. 그래서 장기간 뭐 몇 개월이 더 걸리더라도 이거는 치료를 하시면 되긴 되는 건데 그 과정까지 조금 더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건 알고 시행을 하셔야 되는 거고, 또 이 정도 바이러스의 활성이 보이는 분들이라면 자연 치유 가능성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1단계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치료를 권유를 드려요. 다른 걸 확인하지 않더라도. 내가 만약에 자연 치유를 좀 기대한다, 좀 자연 치유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려면 여기 바이러스 검사 결과에서 두 가지 이하의 바이러스가 나왔고 한두 가지 정도의 바이러스가 나왔고 그 활성이 플러스 하나 혹은 많아도 플러스 2개 정도를 넘으면 안 돼요. 그거 이상 되는 뭐 플러스 2개, 3개 뭐 이렇게 나와 있으면 사실 그건 자연 치유를 기대하기가 좀 쉽진 않고, 그래도 자연 치유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면 2개 중에 그나마 CT 값 봤을 때, 그러니까 요새는 플러스 하나, 뭐 2개 이것 아니고도 숫자로 표현해 주는 게 있거든요. 보통 40 이하가 40 이하로 됐을 때 좀 위험하다라고 알려져 있고 20 이하 숫자가 찍히면 보통 뭐 플러스 3개 정도 되거든요. 이건 검사 기관마다 조금 차이가 있어서 한 20이나 25 사이의 경계선을 놓고 그거보다 작으면 플러스 3개라고 판단하는 숫자들이 있거든요. 그 숫자는 플러스 하나, 2개, 3개 이렇게 표시해주는 검사보다는 좀 더 정밀하게 판단을 해볼 수는 있겠죠. 거기서 플러스 2개라고 하더라도 좀 뭐 30에서 35 정도 되는 그 정도 숫자를 받은 경계선에 있는 그 정도 숫자를 받으신 분들이라면 그래도 자연 치유를 좀 한번 판단해 볼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일단 HPV 검사에서 2가지 이하의 바이러스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활성은 2가지 플러스 2 이하로 된 분들만 이제 좀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 분들한테 저희 병원에서 항상 강조드리잖아요. 저희가 그 질내 산정도 평가라던가 그걸 통해서 진료장기 활성을 판단해 보고요. 그 다음에 자궁경부 점막이 어떻게 좀 많이 손상되어 있는지 그 여부를 같이 살펴본다고 했잖아요. 이걸 살펴보려면 청결 조건은 하여간 HPV에서 질 쪽에 감염되어 있는 바이러스의 종류가 2가지 이하고 플러스 2개 이하로만 돼 있을 때 이제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거다. 그 이상 잡혀 있으면 사실 그거는 자연 치유 가능성보다 진행될 가능성이 훨씬 높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치료를 권유를 드려요. 선결 조건인 여기 바이러스 검사에서 뭔가 좀 판단해 볼 만하다라고 했을 때 그때는 이제 저희가 말씀드리는 여기 보이시는 자궁경부 점막 상태 이걸 먼저 확인하게 되죠. 지금 왼쪽 보면 이게 치료하기 전이고 사실 이게 치료한 다음이거든요. 저희가 비수술 치료할 때 이제 이런 점막의 재생 상태를 계속 보게 되는데 점막이 지금 왼쪽 사진은 그냥 보더라도 굉장히 빨갛게 헐어 있는 그 영역이 거의 대부분이죠. 이만큼이 자궁경부거든요. 이만큼이 자궁경부인데 자궁경부의 대부분 영역에서 빨갛게 헐어있는 영역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여기 보면 이만큼이 이제 자궁경부에 해당하는 데인데 굉장히 좀 충혈도도 좀 많이 줄었죠. 그냥 보더라도 색깔이 약간 더 밝아졌잖아요. 밝아졌기도 했고
약간 핑크빛의 거의 희다시플 정도의 핑크빛, 이 정도가 정상 피부인데 이렇게 회복되면 그 이형성 세포를 밀어낼 가능성이 더 높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점막의 재생 상태를 보면서 치료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간접적으로 예측해 보려고 그리고 확인해 보는데요. 처음에 오셨을 때 이 정도, 좌측에 보이는 이 정도의 손상 상태를 보인다면 그래도 혈액 영역이 많기 때문에 HPV가 들어갈 가능성이 훨씬 많아요. HPV는 왜 그 피부 표면에 자궁경부 점막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상처를 따라서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 앞전 영상에 뭐 설명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하여간 바이러스는 그렇게 눈에 보이지도 않을 정도의 미세한 상처를 따라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헐어 있는 분들은 그런 미세 상처들이 훨씬 많은 분들이라서 바이러스 활성이 조금 적더라도 이거 좀 진행할 가능성이 약간 있겠는데 라고 판단을 해요. 바이러스가 아까 왜 성별 조건이 있었잖아요. 2가지 이하에 플러스 2개 이하인 분들은 이제 이런 내용들을 보고 자궁경부 점막 상태를 보고 자연 치유될 것 같다라던가 아니면은 좀 위험한데 그래도 이렇게 판단하는 근거가 이제 자궁경부 점막 상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보는 거는 항상 저희가 이제 확인하는 질 유산균의 활성을 보기 위해서 질내 산성도를 평가해 봐요. 이것도 치료하기 전과 후를 비교한 건데 오른쪽으로 갔을 때 이렇게 노란색 있는 게 약산성이거든요. 그리고 왼쪽에 이렇게 녹색은 약간 중성, 그 다음에 약간 짙은 녹색은 약간 염기성까지 넘어가 있는 거예요. 보통 왼쪽 정도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질 유산균 활성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질 안쪽 내부의 환경을 개선시켜 드려야 되거든요. 이런 분들은 보통 질염이 좀 자주 반복될 가능성이 있고 그 질염으로 인한 분비물 때문에 자궁경부 점막이 손상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경우라고 판단을 해요. 이게 색깔이 이렇게 나오는 게 진료산균, 유산균이라는 게 그 유자가 저류자거든요. 그러니까 유산이면 젖산, 그러니까 젖산을 만들어내는 균이라고 유산균이잖아요. 그런 유산균들이 만들어내는 젖산 때문에 약한 산성이 유지되거든요. 그럴 때 이 종이 색깔은 노란색을 띄어요. 오른쪽에 있는 이 환경이 정상 환경인 거고 저희도 치료할 때 왼쪽에 있는 지금 왼쪽에 보이는 이런 약한 염기성이라든가 아니면 중성이라든가 이런 환경, 그렇게 좋지 않은 환경으로 오신 분들한테 골반강 쪽으로 혈류량을 굉장히 많이 늘려드려요. 혈액순환 잘 되는 한약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한약을 통해서 혈류량을 굉장히 많이 늘려드리면 점점 진류상경 활성이 높아져요. 순환 개선시켜드리는 것만으로도 높아지거든요. 여기에 관련된 기전이 자궁경부나 아니면 질 점막의 상피세포들이 하는 역할들이 꽤 큰데 거기서 뭐 포도당을 글리코겐으로 전환 이런 내용들이 좀 있긴 있어요. 그런 기전들이 복잡한 기전들이 있긴 있는데 저희가 해드리는 일은 자궁경부나 아니면은 골반강 안쪽으로 혈액량, 혈류 순환을 많이 높여드리는데 그것 때문에 어떤 기전을 통해서 질 안쪽에 있는 유산균이 많이 활성이 높아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실제 저희가 눈으로도 질내 산성도가 점점 밝아지고 노란색 쪽으로 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런 정도가 되면 바이러스 활성이 떨어져 있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저희도 3개월 치료한 다음에 그냥 눈으로 보고 이렇게 자궁경부 이형성 세포 이제 없습니다라든가 바이러스 활성 줄었어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산부인과에서 하는 동일한 검사, 자궁경부암 검사랑 HPV 검사를 통해서 이형성 세포가 완전히 사라졌고 바이러스 활성이 낮아졌고 이런 걸 확인을 하거든요. 저희도 객관적으로 검증을 받아요. 저희가 뭐 판단하는 건 아니고 다 병리과에서 판단해 주시거든요. 그런 객관적인 기관에 맡겨서 정말 비수술 치료하고 나서 치료가 정말로 됐는지를 판단해 보는데 이렇게 질내산성도가 개선이 됐고 그 점막 상태가 개선이 된 분들이 해결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그걸 볼 때 이런 점막 상태랑 질내에 있는 유산균 활성이 정말 중요하구나 이런 걸 판단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질유산균의 활성, 질내산성도랑 자궁경부 점막 상태를 처음에도 확인을 해보는 거죠. 자궁경부 이형성증을 진단받고 나서 낮은 단계 이형성증에 있는 분들이 주로 이런 고민을 하세요. 자연 치유되지 않을까? 나는 좀 면역력 관리만 잘하면 잘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데 일단 필수적인 거는 HPV 검사 결과예요. 이거는 뭐 저희 한의원에 내원해서 검사를 하시건 아니면 다른 산부인과에서 검사를 하시건 HPV 검사를 꼭 해보세요. 그런데 이때 요새 HPV 검사 중에 활성을 뭐 이렇게 플러스 하나, 두 개, 세 개 혹은 숫자로 CTA 값이라고 숫자로 나타내주는 그런 검사를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렇지 않고 대학병원에 이제 좀 병리과에 오래된 기계 가지고 있는 그런 기관들도 있거든요. 아니면 보통 산부인과 중에서 의뢰하는 기관에 따라서 이런 활성을 나타내주지 않는 HPV 검사들도 있어요. 그래서 시행하시기 전에 꼭 활성을 나타내주는 그런 검사를 하는 건지 이런 거 확인해 보시고 반드시 검사를 해보세요. 그래서 바이러스가 2개 이하 검출되고 그 다음에 또 활성이 많이 낮은 상태라고 보면 그때는 이제 질내산성도라든가 자궁경부 점막 상태를 확인해서 한번 판단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